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4대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안 141건, 규칙안 5건 등 146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경제와 교육, 의료복지 분야의 조례도 대거 재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에 있어 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종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의회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시청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단호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사업이 긴급한 것인지 비록 불급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20명의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언제나 시민을 중심에 두고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이 실행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종시가 핵종수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래 전략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운영 규칙 제정 촉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건의 활동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 충청권 시민단체, 집행부와 다각적으로 연대하며 지역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2년 11월에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의 종합체육시설의 조기 건립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당부하였고,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조성과 숙박,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과 남성, 신중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집행부, 교육청,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생태교통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장 구조 등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에서 추진 중인 버스 요금 무료화는 분명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셔틀과 어울림을 포함한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촘촘한 버스 노선과 운행 간격의 조정, 그리고 버스 운영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이 손쉽고 편리한 주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교통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서의 그 4대 진입 관문에 대한 용역 내지는 초기 설계비에 해당되는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나 이것이 19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입관문 4군데 그리고 6군데의 세종시임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시가 어떤 외부 방문객들에게 세종시임을 알리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상징물,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세종에 특화된 어떤 이미지를 원하고 계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 경계 부분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통들이 세종시의 지역 경계 부분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꺼이 협력을 통해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사업에 동참을 하겠지만 이것이 이미 다른 시도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왔고 새로울 것이 없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지는 구조만 좀 다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를 특화해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다든지 이때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어떤 상징물이든 체계이든 어떤 식의 시스템이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서도 좀 찾아서 세종시만의 특화된 상징물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거에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